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휘성의 노래를 듣고 있을 겁니다.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기대고 있을 누군가가요. 그런데 우리가 수백 번 들은 그 노래들, 그 곡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정작 아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휘성의 명곡들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살아생전 쉽게 꺼내지 않았던 혹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겨우 윤곽이 잡히는 이야기들이요. 2026년 3월 가수 알리와 나윤권이 휘성의 대표곡들을 새롭게 불러 공개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휘성의 노래를 찾아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절친이었던 세븐과 환희, 개그맨 김영철까지 추모의 목소리를 높였죠. 그 추모의 물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노래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휘성의 노래가 완전히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휘성이라는 사람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노래 잘하는 가수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아티스트였거든요. 휘성은 2001년에 데뷔했습니다. 당시 한국 가요계는 아이돌 그룹들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그 틈에서 솔로 R&B 가수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휘성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요. 그의 목소리는 독특했어요. 단순히 고음을 잘 뽑는 게 아니라 감정의 결이 목소리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슬픔도, 그리움도, 절절함도, 그 모든 게 그의 성대를 통해 나오면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그의 노래에 기댔습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자연스럽게 휘성의 노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들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휘성의 데뷔곡이자 첫 번째 대표곡으로 꼽히는 노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곡이 나오기까지 스튜디오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그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그 노래가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 휘성은 완벽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는 녹음실에서 같은 구절을 수십 번, 어떤 때는 수백 번 반복했다고 해요. 단순히 음정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한 건 감정의 정확한 전달이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청중이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를 그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감정이 목소리에 100% 실릴 때까지 절대로 오케이를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작업했던 프로듀서들이나 엔지니어들은 휘성과의 작업이 힘들다고 했대요. 힘들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수준 높은 기준에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고집스러운 완벽주의가 결국 명곡을 만들어냈다는 걸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휘성의 노래 중에 유독 감정이 폭발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냥 고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가슴이 확 조여드는 느낌이 드는 그 부분이요. 그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감정의 폭발은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계산이라고 하면 차갑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자신의 감정 경험을 음악적으로 구조화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실제로 본인이 겪은 이별의 감정, 상실의 감정, 그리움의 감정을 그냥 날 것으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걸 노래의 구조 안에서 어느 지점에서 터뜨릴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그냥 타고난 재능이라고만 볼 수도 없어요. 그가 데뷔 전부터 얼마나 많은 음악을 듣고 분석하고 흡수했는지를 생각하면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휘성의 노래들은 대부분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노래들이 그냥 보편적인 감정을 노래한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의 노래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어떤 새벽의 냄새, 어떤 전화기 너머의 침묵, 어떤 골목길의 불빛 같은 것들이요. 그게 사람들이 그의 노래에서 자기 이야기를 발견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휘성은 사실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도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아끼는 편이었고 곡에 얽힌 사연을 직접 밝히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의 노래에 담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팬들은 늘 궁금해했죠. 주변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노래로 말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노래로 표현했고 그래서 그의 노래들이 그토록 진하고 깊었다는 거예요. 세븐이나 환희 같은 절친들도 그의 사망 이후 추모 메시지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가 얼마나 음악에 모든 걸 쏟아 부었는지를요. 그렇다면 그 음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휘성의 음악 작업 방식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곡을 받을 때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곡의 감정적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이 노래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작사가가 어떤 감정을 담았는지를 꼼꼼히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그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둘째, 그는 자신의 목소리 상태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단순히 성대 관리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날의 감정 상태, 컨디션에 따라 같은 곡도 다르게 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녹음 날짜를 잡을 때도 자신이 그 곡의 감정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상태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는 청중의 감정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자기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늘 생각했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가장 잘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26년 3월 20일 알리와 나윤권이 휘성의 명곡들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왔을 때 많은 팬들이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부른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건 단순히 리메이크를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음악적 유산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알리는 특유의 폭발적인 감성으로, 나윤권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휘성의 곡들을 새롭게 해석했는데 이 두 가수 모두 휘성과 비슷한 방향성을 가진 아티스트들이잖아요. 그냥 아무 가수나 섭외한 게 아니라 그 곡들의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 자체가 휘성의 음악이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대를 넘어 다른 목소리를 통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노래라는 거니까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야기의 깊은 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휘성이 직접 말한 적 없던 이야기라고 제목에 달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노래에 대해 직접 설명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수들은 앨범을 낼 때 수록곡에 대한 코멘트를 남기거나 인터뷰에서 곡의 배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휘성은 그런 걸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제 해석이기도 하고 그를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는 아마도 곡에 대한 설명이 듣는 사람의 감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이런 상황에서 쓰여졌다고 말해버리면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 틀 안에서만 노래를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원한 건 각자가 자신의 이야기로 그 노래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노래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첫사랑의 노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별의 노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어느 새벽의 노래인 거죠. 그 열린 감정의 공간을 휘성은 의도적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그의 노래가 시대를 넘어 살아남는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지금 2016년 5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노래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추모 음원이 나오고 동료들이 모이고 팬들이 다시 그의 노래를 찾아 듣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좋은 음악은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듣는 사람이 나이를 먹고 더 많은 감정을 경험하고 더 많은 상실을 겪고 나서 다시 들으면 전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명곡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휘성의 노래들이 딱 그래요. 20살에 들었을 때와 30살에 들었을 때가 다르고 30살에 들었을 때와 40살에 들었을 때가 또 다른 노래.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이제 없다는 사실이 거기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분석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휘성의 음악적 유산이 왜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장르적 측면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2000년대 초중반, 한국에서 R&B는 아직 주류가 아니었어요. 댄스 음악과 발라드가 대세였던 시절에 그는 R&B의 감성을 한국 정서에 맞게 녹여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외국 음악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문법을 이해하고 한국어의 리듬감과 감성에 맞게 재창조해야 하거든요. 그는 그걸 해냈고 그 과정에서 이후에 나올 수많은 한국 R&B 가수들의 길을 닦아놓은 셈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측면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노래는 감정적으로 매우 정직합니다.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담아서 전달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요즘 음악들이 점점 더 세련되고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 감정적 정직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휘성의 노래를 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요. 세 번째는 시대적 측면입니다. 그의 노래들은 특정 시대의 감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결국 그가 노래한 감정들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것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 이별, 그리움, 외로움. 이것들은 2001년에도, 2026년에도, 아마 2050년에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이잖아요. 그 보편적인 감정을 그토록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담아냈다는 게 그의 음악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알리와 나윤건이 그의 노래를 새롭게 불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단순히 원곡이 더 좋다 혹은 새 버전도 좋다는 반응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리메이크를 통해 다시 휘성의 원곡을 찾아 들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이에요. 리메이크가 원곡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곡의 위대함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다른 훌륭한 가수가 불러도 그 곡에는 여전히 원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휘성이라는 아티스트가 그 곡들에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볼게요. 오늘 저는 휘성의 명곡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가 직접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음악 자체가 그리고 그를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의 증언이 그 빈칸들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주의자였던 그, 감정을 말 대신 노래로 표현했던 그, 듣는 사람의 감정을 존중했던 그,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담긴 노래들. 2026년 5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노래는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이어폰 속에서, 누군가의 차 안에서, 누군가의 새벽방 안에서요. 그 노래들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집과 감정과 시간이 들어갔는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조금 더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다시 그의 노래를 들으면 분명히 전과는 다르게 들릴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에게 가장 특별한 휘성의 노래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지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음악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꺼내서 들여다보는 영상들을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이 그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